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연봉제가 지금 이슈죠.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이 지난 5월 달에 사측이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했던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측 설명회를 회사에서 강행을 하고 저희는 그걸 저지하려고 몸싸움 불사하고 이렇게 막긴 했습니다만은 5월 말일자로 해서 사측에서 불법 이사회를 강행했고 노동조합은 이사회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제3회 모처에서 비밀리에 이사회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규탄대회를 열고 천막농속에 돌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6월 27일 날 사장을 노동조합과 협의를 생략했다는 노동조합과 불이익한 변경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7월달 7, 8, 9월을 쭉 경유하면서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공부문의 총파업 투쟁이 전개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고 저희는 9월 말에 임시대의원회를 열어서 임금협상, 2016년에 임금협상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임금협상 안을 확정했고 그때부터 교섭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터져버렸죠. 복수노조가 터지면서 대략 한 달 반 정도를 허비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11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2016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11월 14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회사 쪽하고 전체 교섭 3번, 그리고 실무 교섭 10번, 사실 할 수 있는 얘기, 해야 될 얘기, 안 하는 거 없이 다 빠짐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 과정에서 소송을 2개를 더 제기를 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무효확인, 이게 이제 본안소송이라고 하는데 취업규칙 변경에 효력이 없다.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장에 이제 12월 말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시행일이 코앞에 닥쳐 있어서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날 교섭단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결렬 선언을 하고 그 뒤로 중앙상기 거쳐서 대의원대에 보고를 다 끝냈고 중노위의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서 10일 동안 조정기간도 가졌습니다. 어제부로 해서 결국 조정 노력도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회사 쪽에 지금 이제 성과연봉 회사 쪽에서 설계한 성과연봉제 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전에 투쟁일지라든가 기타 자료에서 좀 배포가 됐던 것들을 간단히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사측에서 잡고 있는 성과연봉제 안은 지금 현재 호봉급, 직무급, 보편성, 각종 성과금, 각종 수당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기초연봉, 직무연봉, 성과연봉 이 3개로 재편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호봉급은 기초연봉으로 바꾸고요. 직무급은 직무연봉으로 바꾸고 기타 이제 연차수당부터 시작해서 가족수당, 중식보조비, 각종 종전력 우리가 받고 있던 성과급 이거를 성과연봉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목표는 뭐냐면 지금 기재부에서 요구한 게 총연봉의 20%를 성과연봉에 배치할 것 그리고 성과연봉 내에서 차등폭은 꼴찌보다 1등이 2배 받도록 할 것 이게 기재부가 요구한 설계의 기준입니다. 이게 하려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조합원들이 받고 있는 성과급은 전체 연봉의 5% 수준입니다. 이걸 20%까지 키우려고 하면 상당히 무리를 하지 않고는 안 되겠죠. 회사 쪽에서 지금 자꾸 제출한 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기본급에는 손대지 않아야 불이익한 변경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기본급에 손대지 않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연말에 해마다 남는 자녀인건비 있죠. 이거를 매년 성과연봉에 적립을 해서 누적을 해서 그 20%가 찰 때까지 연말에 남는 인건비를 다 성과연봉에 때려놓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회사의 계획으로는 이게 4년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이고 시작하는 시점은 2016년 바로 당장 올해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재부의 가스안전사 성과연봉에 이렇게 도입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자, 이제 회사 쪽에서 잡은 성과연봉제 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볼 겁니다. 성과연봉의 비중을 확대하는데 성과연봉의 비중을 확대하고 기초연봉에 차등을 적용하겠다. 지금 4급 차장들의 경우에는 기초연봉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5%씩 3%의 차등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차등폭 확대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한 변경이고 더군다나 균등하게 균일하게 받던 기초연봉을 직무급, 호봉급을 차등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게 불이익 변경이죠. 자, 그렇고요.
연차수당, 중식보조비, 가족수당, 이게 종전에 이게 다 균일하게, 균등하게 받았던 돈 아닙니까? 이거를 성과연봉에 집어넣게 되면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균일하게 받던 돈을 성과에 따라 차등하게 되면 이 역시 불이익한 경영이다 라는 것이고요. 공통인상분을 해마다 연말에 이제 남는 공통인상분을 성과연봉에 편입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가스조사 노사관계 속에서는 과거에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연말에 남는 임금을 기본급에 직무급이 됐든 호봉급이 됐든 기본급에 넣는 식으로 작업을 해왔었는데 그 관행을 일방적으로 깨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관행을 쳐줘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2016년 자녀인건비, 당장 이제 올해 지금 걸려있죠. 이제 회사에서 지금 얼추 추산하기는 재원이 1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을, 그 돈부터 당장에 성과연봉에 편입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회사 쪽에서 13억을 지급할 때 성과연봉으로 지급하겠다는 게 회사 쪽의 주장이죠. 자, 이 금전적인 문제 말고, 금전적인 문제만이 성과연봉의 문제가 아니죠. 경영에 실패했어요. 이게 누구 탓입니까? 경영자 탓이죠. 경영에 성공했어요. 그렇게 계획 잘 짜기 때문이겠죠. 노동자를 뭐 했습니까? 시키는 대로 일하고밖에 더 있습니까? 왜 경영에 참여할 권한은 하나도 부여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한테 경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성과를 일한 만큼 준다고 하는데, 일한 만큼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과를 아무리 키워도 성과를 100배, 1000배 만들면 연봉을 100배, 1000배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총인건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성과를 아무리 키워도 총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는데 일한 만큼 준다고 하는 얘기 자체가 잘못된 얘기죠. 자, 또 하나, 확정되지 않은 보상 체계는 무한 경쟁을 요구하게 됩니다. 얼마 줄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 이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과로로 죽거나 그 과로로 죽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저성과자가 돼서 굶어 죽거나 결국 죽는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간은 공정한 평가제도를 사람이라고 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 공정한 평가제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뭐 고가를 10년, 20년 받아본 사람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일 잘하는 사람 고가 줍니까? 이쁜 사람 줍니까? 당연히 이쁜 사람 주죠. 아무리 이뻐도 그 사람 고가 안 주고 일 잘하는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일을 잘하면 고가를 준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죠. 더군다나 평가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예쁜 사람한테 성과를 만들어주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금치 먹기처럼 쉬운 거죠. 성과가 뻔히 잘나는 보직을 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죠? 이런 문제점, 이제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인데, 사급 차장들의 경우에 5년 정도가 누적이 되게 되면, 5년 정도를 누적되게 되는 사급 차장의 경우에 5년 후에는 저성과자와 고성과자 간에 총연봉이 한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생계 유지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성과연봉제 가지고 인단협 쭉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 남게 된 이제 쟁점사항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가 큰 쟁점인데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를 철회하라라고 하는 이제 노동조합이 주장하고요. 2016년도 인건비 잔여분 아까 제가 13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돈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관련해서 노동조합은 앞서 말씀드린 그 성과연봉제 이런 불이익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명백하게 불이익한 변경인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노동관계법을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니 원천 무효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회사 쪽에서는 앞에서 이제 성과연봉제 설계하면서 기초연봉에 자동으로 해마다 74,000원씩 증액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 74,000원의 정체가 뭐냐면 우리 호봉급 테이블에 한 호봉 올라가는 구간이 74,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이제 74,000원은 누구라도 다 균일하게 인상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74,000원 인정해주고 났으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2016년 인건비 잔여분 13억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노동조합은 이거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원천 무효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급하는 건 부당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따라서 좀 전에 관련대로 기본배인 직무급 쪽에 직무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그 13억 재원을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 쪽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자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 성과연봉제 제도 도입에 따른 그 성과연봉제 체제 하에서 성과연봉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노동조합이 이제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사측의 주장대로 2016년 임금에 합의할 경우에 13억을 성과연봉으로 지급하는 것에 우리가 합의를 해줬을 경우에는 이 13억, 2016년 연말에 전액임금이 13억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쪽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온당함을 노동조합이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사실 심각한 건 2016년 잔여임금비라고 하는 것이 2016년 임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걸 두 가지 쟁점을 분리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돌아가는 동향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하고 금융기관에 도입하라고 정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일단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집계된 통계가 이렇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기관이 총 120개인데 그 중에서 55개 기관이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이 중에서 44개 기관은 자기 사장을 고소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15개 기관이 재임권 확보했는데, 이게 최근 자료가 아니라 지난달 자료입니다. 작년 11월달 현황이니까 아마 지금 현재는 쟁의권을 확보한 기관이 훨씬 많이 늘어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때 이렇게 보도자료가 떴는데, 철도노조를 파업 철회할 때까지 75일간을 전면 파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합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냐면 2016년 임금협상에 대해서만 합의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지금 상황은 2016년 임금협상과 성과연봉제 도입이 서로 묶여 있어서 분리해서 처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들은 다 이게 가능합니다. 성과연봉제 시행 시점을 2017년으로 잡았거든요. 유독 한국가스안전운상은 2016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잡아놨고, 그러다 보니 2016년 임금협상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분리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죠. 왜 2016년을 우리는 그렇게 잡았을까요? 또 하나의 전국 최초 그거 하나 만들려고 이 희한한 모양을 만들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는 75일간 전면 파업을 통해서 2016년 임금협상에 합의를 하고, 성과연봉제 관련해서는 일단 거기도 다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걸로 그렇게 유보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신에 노동자비 확보한 쟁의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성과연봉제를 이유로 해서 다시 파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동향은 여러분이 워낙 뉴스를 이제 뻔히 다 보셨기 때문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야삼당은 박근혜 정책의 전면적인 폐기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노동계약도 정책 폐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 고발도 해놨고 본안소송도 제기해놨고 가처분 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법원이나 검찰이나 다들 눈치가 남들이 어떻게 처분하나 그거 결과를 보자 이런 식의 눈치 보기 시간을 끄는 이게 다분합니다. 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장 고발건은 검찰에서 아예 받지 않게 계속 시간만 끌고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예 검찰이 수사 결과 자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계속 1차 신문, 2차 신문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죠. 그렇고 정권교체하고 맞물려서 노동정책 폐기 분위기로 유야무야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낙관을 갖지 말자. 공공기관의 정부경영평가를 도입한 것이 우리 지금 정부경영평가 때문에 우리 지금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거 한 게 민주당이 했던 거예요. 민주당은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 자체적인 단결력과 투쟁만을 통해서 미래를 결정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노동조합의 전망입니다. 쟁의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부터 조합원들 사이에 또 우리 지부장 대의원 사이에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 가장 주된 질문들이 이런 거였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가장 궁금한 게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찬성 가결, 오늘 우리 투표해가지고 월요일날 개표 딱 했더니 찬성 가결되면 당장 파업합니까? 쟁의행위라고 하는 것은 주법투쟁, 아주 단순한 주법투쟁부터 전면 파업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쟁의행위가 존재하고요.
그 어떤 형태로 어떤 시점에서 어떤 공간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할 것인가는 쟁의대책위원회 위임을 좀 해주시는 겁니다.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건데 뭘 갖고 결정하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게 조합원들, 우리 여러분들의 견의 수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싸우고 싶어 하는가, 그걸 갖고 결정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쟁의대책위원회에 우리가 각 권역별로 그 대표자들, 중앙위원들을 포섭했죠. 포함시켜놓은 이유도 조합원들의 상황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한 거니까요. 전면 파악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그 전면 파악 한번 가자고 해도 수없이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요. 2016년 자녀인건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억은 이런 그 사장이 사례 게시판에 글을 올렸죠. 이 사례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식이면 13억 지급 못하고 반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가를 떨어놨는데, 노동자 의견은 100% 공가입니다. 지금까지 회사 쪽에서 13억을 자기들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에 가스안전공사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이행계획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기재부에 제출한 이행계획을 불이행할 정도 배짱 좋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하고 이 연말에 자녀임금 이거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이 연말에 남은 이 자녀임금들은 애당초 정부에서 안을 짜가지고 국회에서 승인한 2016년에 당연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전국 공공기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된 예산이죠. 이걸 미집행하면 임금 체불로 봅시다. 1000명한테 임금 체불 소송 당하면 박경이 아무리 돈 좀 모아놨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쟁의 1000만 투표를 하면 당장 뭐 파업할 거 아니라는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사실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지금까지 교섭단이 교섭을 그렇게 십수차례 해오면서 진전이 안 나갔다고 했는데 우리 말로만 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교섭, 1000만 투표 가결되더라도요, 교섭은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섭단도 쟁대위에 당연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섭을 계속 진행하는데 지금까지와 다르게 행동권, 우리가 언제라도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교섭장을 결정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여전히 여태까지 계속 말씨름을 했던 것이 이제는 주먹 하나 딱 말아쥐고 교섭하게 됩니다. 교섭력 우위를 우리가 확보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자는 게 쟁의 행위 1000만 투표의 결정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워낙 이제 제가 좀 짧은 시간에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 쟁의 1000만 투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부장님들한테 아까 오전에 다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서식이라는 거 다 갖고 계시니까 이거 설명이 끝나고 오후 1시부터 본사는 오후 1시부터 1000만 투표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부 단위로 지부별로 선관위 구정하셔가지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고 월요일 저녁 7시까지 그렇게 최종 투표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12월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지금 회사 쪽에서 지난 5월달에 성과연봉제 관련된 규정들을 이사회에서 강행 처리했잖아요. 그 규정 개정 내용에 보면 시행일이 2016년 12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연말 자녀인건비를 노린 개정이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12월부까지는 이런 사건을 또 12월부터 하면 될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게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12월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성과연봉으로 받으실 작정이세요? 12월 22일 이후는 별도가 아니고요. 뭐 360, 12달 중에 한 달이 아니라 360일 중에 하루치라도 그걸 성과연봉으로 받으실 작정이세요? 아니, 그건 별도가 아니고, 아까 거는 빼주고 별도가 아니고. 회사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성과연봉으로 지급을 해야 그래야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것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분할하고 어쩌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단 하루치라도 성과연봉으로 받지 않겠다. 성과연봉 도입한 회사가 성과연봉 도입한 걸 인정해 주는 꼴이 되니까요. 일단 규정상으로는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이 되죠. 근데 목표가 우리 쟁의 아닙니까? 다 있어요. 100% 찬성이 제일 좋죠. 예.
일단 시간상 좀 급하게 처리를 끝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역에 있는 분들 불러올리기가 현실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요.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원래 그렇게 지구를 다 치면 본사분들도 지금 여기 모이셔서 이렇게 여기서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여기 참석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투표가 좀 애매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 한 장소에 모여서 합동으로 투표를 하기보다 그 시간을,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각 지구별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를 합동투표소를 차려놓고 조합원들 시간 날 때마다 아무 때나 쭉 오셔서 투표하세요라고 하자니 그 투표소 지키고 있을 인력도 사실은 좀 근태 문제도 있고 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예. 올해 다른 이 시사먹을 회사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생각을 풀겠다. 보통 어떻게 결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추가 인센티브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우리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받는 겁니다. 다만 회사가 성과급으로 지급할지 기본급으로 지급할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지급을 해버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는 하지 않죠. 금전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서 방식에까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권한소송도 붙어있고 임금 협상도 언젠가는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 가서 합의가 되던 또 내년 가서 이제 판결이 나오는 간에 이번에 회사 쪽에서 만약에 이걸 일방적으로 성과급으로 일방적으로 지급해버리게 되면 그때 가서 서류 받고 노라고 요구하면 되죠. 그 판결을 노래해서 봐라,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니 지난번 성과급이랍시고 지급했던 거 서류 받고 나라, 이렇게 요구하면 되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납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가 힘들 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의지하고 갔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서 함께 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탈하지 마십시오. 함께 움직일 때만이 승리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21일 날 사장님께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주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리더십이 없다. 선장으로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나는 박근혜의 부역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장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을 제대로 알고 방향을 설정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이 모든 임직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교섭장에서 박기동 사장은 사장의 자격이 없다. 리더십의 부재다. 내부승진 사장으로서 전체 임직원의 희망과 열정과 다 사기당했다. 내부승진 사장이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오늘 올라온 게시판의 글은 가관입니다. 노동조합과 전체 임직원이, 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책임질 수 있다면 기재부 가서 사정해보겠다. 우리가 그걸 원하십니까? 기재부에 제출한 모든 내용이 누가 결정했고 누가 제출했습니까? 우리가 동의하셨습니까? 다른 기관은 하지도 않는 2016년도부터 가스공사는 대한민국의 전체 공공기관 중에 1번으로 성과일봉지를 도입하겠다라고 기재부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누가? 박기동이가. 최순실 사태를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5월 31일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게 바로 가스안종사의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지금 다른 타 공공기관들은 2016년도 임금을 날마다 체결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2016년도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라고 이때까지 주장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어제는 한국전력기술이 합의했습니다.
조폐공사 합의했습니다. 도로공사 합의했습니다. 성과 연봉제는 법정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의견만 교환하고 2016년도 임금은 합의서를 다 썼습니다. 그러나 가스사용사는 합의서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군 때문에? 박기동 수장. 전체 공공기관에 1등이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스사용사를 빌미로 조합원의 임금을 빌미로 성과연봉제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이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단역 본교섭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장은 그리고 회사는 기재부에 가서 바지가랑이를 잡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행계획서를 바꿔라. 2016년도부터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바꾸면 됩니다. 근데 이번 게시판에 뭡니까? 조합원의 불이익을 감수하면 가서 말해보겠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처분은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 입으로 박기동 사장 물러나라 퇴진하라 정식적으로 말하는 그 순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선거 입후보할 때도 모가지를 쥐어 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내가 생각하는 카드는 박 사장님께 저번 주에 던졌습니다. 아직 답이 없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 답이 올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동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노동조합은 동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갈 것을 약속드리고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가고 함께 같이 올 수 있는 단결과 연대만 그리고 참여만 해주시면 이 싸움은 100%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가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동료를 격려해 주십시오. 함께 갑시다. 많은 분들이 파업이라고 해서 바로 전방문을 닫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결코 아닙니다. 파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콧도 있습니다. 준법투쟁도 있습니다. 펜트도 있습니다. 파업도 있습니다.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조합동지 여러분에게 피해가는 방법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헌재의 판결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옴과 동시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부역자 박기동은 우리가 물러나지 말라고 해도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벌려온 모든 책임을 용서하지는 않을 겁니다. 천당 지옥까지 쫓아가서 분명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를 않습니다. 12월 31일까지 회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박기동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 동지 여러분과 함께 갔을 때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같이 돌아옵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1시부터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1시 이후에는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선거. 모든 조합원이 100% 참여하고 100% 찬성을 해서 쟁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힘을 바탕으로 분명히 승리해서 조합동지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싸워가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